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우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전문점 따라잡기 분식편의 첫 번째 영상은 바로 이 떡볶이와 떡볶이를 위한 바로 이 오뎅 끓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떡볶이. 떡볶이는 영상을 두 가지로 준비할 생각인데요. 오늘 준비할 떡볶이는 떡볶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장 떡볶이 느낌입니다. 길바닥에서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었던 그 떡볶이입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오뎅만 보면은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바로 그거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이번 시즌 안에서 한 번 더 나올 좀 더 심도 있는 떡볶이를 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하는데 왜 뭐 하려고 굳이 오뎅탕까지 같이 하냐 라고 하는데, 오뎅탕은 길거리 떡볶이에서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떡볶이에는 대파 그냥 크게 막 썰어서 50g입니다. 떡볶이를 두 가지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옛날에 제 기억에 있었던 그 밀떡을 사용할 것입니다. 요새는 다 쌀떡 먹더라고요. 요 다음번에는 쌀떡을 사용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떡 300g입니다. 오뎅입니다. 그냥 길쭉하게 썰었습니다. 이 오뎅 100g입니다. 떡볶이 재료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뎅입니다. 저는 조금 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오뎅을 꼬치에 끼워놨습니다. 그냥 끼우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꼬치는 6꼬치로 300g입니다. 저 꼬치만 넣으면 오뎅 국물의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썰은 오뎅 100g을 더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시는 이런 사각 오뎅은 보통 한 장에 50g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양파 반 개 100g입니다. 그냥 반 썰었습니다. 대파 한 뿌리 80g입니다. 그냥 길쭉하게 크게 썰었습니다. 오뎅탕에 빠질 수 없는 무입니다. 통무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2cm가량에서 100g씩 4개입니다. 400g입니다. 청양고추입니다. 3개입니다. 30g 나왔습니다. 절단 꽃게입니다. 국산 아니고요. 바레인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레인산 아니면 베트남산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준비했고 그램수로는 200g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500g짜리 한 팩에 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국물 맛을 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길거리에서 일부러 홍게라든가 이런 큰 게들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하나 넣으면은 왠지 기분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실제로 향기도 좀 납니다. 재료는 어렵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먼저 오뎅탕을 먼저 끓여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물을 저는 1.5L를 넣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뜨거운 물을 한번 끓여서 사용했는데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오뎅탕까지 떡볶이 만드는데 끓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뎅탕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오뎅탕을 따로 빼서 이자카야나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오뎅탕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오늘 오뎅탕은 순전히 떡볶이를 위한 오뎅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동과 소바를 다룰 예정인데 그때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뎅탕에서는 크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어서 이 무에 관한 얘기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이 끓지 않고 찬물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이 끓고 나서부터 카운트 10분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무는 얇게 썰어서 묵국처럼 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지만 이 두툼한 물을 이렇게 좀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어가면서 먹는 그 맛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히 오래 끓여야 됩니다. 제 보쌈편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을 1시간을 끓여도 안쪽까지 잘 익긴 했지만 그 찢어지는 느낌이 고등어 무조림 같은 거 먹을 때 뭐 이틀씩, 그러니까 오늘 큰 물을 해서 졸여서 그 다음날 다시 끓여서 먹는다든가 그런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물이 끓고 10분간 카운트를 하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 이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켜서 20분 정도 끓이면 연속으로 불을 켜고 1시간을 끓인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30분의 가스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냥 제 경험인데 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만져도 될 정도로 차갑진 않지만 완전히 식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더 식혀줘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다시 불을 켜시고 여기서 아까 준비해두었던 오뎅에 들어갈 야채, 게와 야채가 아니네요. 고추, 대파, 양파 모두 넣고 그리고 썰어두었던 길쭉한 오뎅 100g입니다. 거기에 물을 1리터를 추가를 하고 다시 물이 끓고 나서 20분을 끓이겠습니다. 오뎅 한번 먹기 진짜 힘드네요. 근데 나는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때려주기도 이 작업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을 얇게 썰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물을 얇게 썰었으면은 무가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뎅탕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 봅니다. 물을 얇게 썰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넣어있는 야채들은 막 물러도 돼요. 어차피 이 야채나 그런 거 이 오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뎅은 인제석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국물을 사용하고 게 같은 것도 국물을 빼기 위한 것이니까. 자, 바로 간을 해보겠습니다. 간은 특별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마늘은 처음부터 통마늘을 사용하지 않고 다진 마늘이나 간마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뎅 국물에는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은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뭐든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그냥 보통 집에서는 안 가리고 양조간장 사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할 다시다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또다시 청주입니다. 청주는 제 영상에서 거의 부적처럼 등장하는 식자재입니다.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요리술입니다. 미린 사용하시면 됩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단맛을 살짝 가미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이렇게 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끓는 동안 바로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끓고 나서 20분입니다. 불은 집집마다 다르고 냄비가 다르기 때문에 20분을 끓일 때 센 불로 하지 마시고 그냥 끓어오르는 그 정도의 온도로 끓이시면 됩니다. 막 빠글빠글 끓여야 되는 게 아니고 끓는 게 올라오게끔 한 중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끓는 정도로 해서 20분을 시작해보고 그동안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떡볶이는 어디 프랜차이즈 어디 그런 데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구전동화,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던 바로 그 떡볶이 소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떡볶이 소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물엿의 양과 약간의 케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대용량 물엿과 그냥 올리고당입니다. 이 올리고당을 사용하지 않고 물엿을 사용할 이유는 당연히 전문점 따라잡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물엿과 요리당이 무슨 맛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당도가 얼마나 다른지 그 정도만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하니 맛있네요. 마찬가지로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제 경험상은 물엿은 설탕 같은 거와 달라서 막상 물에 넣고 이렇게 해갖고 끓이는 요리에 넣어버리면 그렇게까지 달지 않더라고요. 설탕 단 거하고는 아예 다른 약한 단맛? 은은한 단맛?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요리당이 조금 더 달콤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장은 항상 쓰던 대로 물엿을 사용하겠습니다. 물엿 1컵 반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6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지다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미원입니다. 1티스푼입니다. 5mm입니다. 식용유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케찹입니다. 4테이블스푼입니다. 고추장 6테이블스푼입니다. 이제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졌으니 간만 살짝 보고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뭔가 사기템이에요. 확실히 사기템입니다. 단순히 떡볶이만을 위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신 소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루에서 3일인데 여기는 특별히 야채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서 3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두고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넣으실 분들은 그냥 바로 물에다가 하셔갖고 그냥 끓이셔도 아주 맛있을 것입니다. 계량만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항상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떡볶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끓여두었던 오뎅 국물 1컵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생략하셨으면 그냥 물을 넣으시면 되겠죠? 방금 만들어 놓으셨던 떡볶이 소스를 3분의 1컵입니다. 간은 취향이기 때문에요. 꼭 저랑 똑같이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대로 소스를 넣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을 켜주고 준비되었던 오뎅 100g, 밀가루떡 300g입니다. 떡은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고요. 불려놓고 안 불려놓고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안 불리셔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안 불리겠습니다. 밀가루떡은 굉장히 막 뚱뚱하게 금방 불어요. 아까 썰어두었던 파 50g을 넣겠습니다. 그냥 잘 섞어서 끓여서 졸여줍니다. 만약에 이런 소스를 이용하실 거면 즉석 떡볶이 이런 거 해서 드실 때 뭐 고명을 다 담으시고 나서 소스를 넣고 물을 넣어서 즉석 떡볶이 이런 걸 하시기에도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제 추억팔이 하나 하겠습니다. 콩나물인데요. 이 콩나물을 제가 예전에 온양에 자주 갔었는데 온양에는 시내에 길거리에서 콩나물 떡볶이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포장마차 떡볶이 중에서는 제 인생에선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다가 요거 넣고 콩나물 한 200g 정도 넣으신 다음에 하셔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물량이 조금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걸 만들면서 이따가 오뎅도 먹어야 되니까 초간장을 한번 만들어보죠. 요리술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식초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1티스푼입니다. 대파 송송입니다. 여기다 넣고 그냥 잘 저어줍니다. 그렇게만 해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잘 저어줍니다. 원하시는 농도가 나올 때까지 빡빡하게 저어줍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졸일 만큼 졸았으니까 간을 보겠습니다. 한 개만. 맛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맛있습니다. 역시나.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담아봤고요. 이제 떡볶이를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은 잘 졸여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이 비주얼이 나왔고 뭐 늘상 그렇지만 제가 만들고 제가 맛있는 아부장입니다. 그냥 설명 잠깐만 드리자면 어차피 길게 말씀드릴 생각이 항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수 한 컵에 소스 3분의 1컵이면은 오늘 했던 양의 간이랑 그게 제 입맛에는 굉장히 딱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간은 취향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밀떡이 굉장히 식감이 좋고 굉장히 맛있어요. 추억도 돋는 것 같고 소스 졸여진 정도와 좋습니다. 옛날에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같은 데서 먹던 그 맛이 제 생각에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처음에 물엿을 생각했을 때 물엿의 양입니다. 그 물엿의 양이 너무 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뭐 물론 그런 마음을 다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거의 비슷하더라 라는 양을 정해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뭐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달거든요. 떡볶이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요 사실 실제로. 근데 물엿의 양이나 뭐 이런 걸 조금 가감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먼저 한번 해드셔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먹고 혼자서 감동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먹어보고 이게 뽀록은 아니었는지 한 입만 딱 더 먹어보고
뽀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고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떡볶이를 앞으로 해드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요리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오뎅을 안 먹어봤네요. 오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맛있겠죠. 바로 이 오뎅입니다. 초간장에 찍어서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무조건. 아우, 국물도 아주 좋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도 제가 사실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오늘 중요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리뷰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요리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